사자성어 하나에 깃든 수천 년의 지혜, 깊이 있게 만나보세요. 그 대장정의 시작 27편의 이야기 10개를 지금 공개합니다. 폭풍전야. 폭풍이 불어닥치기 직전에 고요한 밤이라는 뜻입니다. 폭풍전야. 이 성어는 전국책이나 논어 같은 고대 문헌이 아닌 근현대에 형성된 관용구에서 유래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기압 변화로 인해 대기가 일시적으로 극도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실제 기상 현상에서 차감되었습니다. 19세기 이후 서구권의 관용구인 폭풍전의 고요가 동아시아에 번역 및 수용되는 과정에서 폭풍전야라는 네 글자의 한자어로 압축되어 언론과 문학을 통해 정착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겉보기의 평온함이 결코 절대적 안전을 담보하지 않음을 경고합니다. 일시적인 고요함에 속아 방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위기의 징후를 읽어내어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폭풍전야. 큰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고요함. 폭풍전야. 거대한 사건, 충돌, 혹은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기괴할 정도로 평온하고 극도로 긴장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의미합니다. 폭풍전야. 눈앞의 일시적인 평온함에 속아 방심하지 말고 다가올 위기를 직시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폭풍전야.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정문일침. 정수리에 침 한 대를 놓는다는 뜻입니다. 정문일침. 이 성어는 명나라 왕주남이 송나라 소식의 순경론을 평한 기록에서 유래했습니다. 송대의 대문장가 소식은 성학설을 주장한 순자의 학문을 맹렬히 비판하며 그가 그저 남다른 학설과 고상한 논리를 내세워 세상을 놀라게 하려 했을 뿐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훗날 명나라 학자 왕주남이 이 통쾌한 글을 읽고 소식에 이 네 글자야말로 순자의 정수리에 꽂은 한 대의 침이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본질을 꿰뚫은 소식의 날카로운 통찰이 순자 철학의 허점을 완벽하게 찔렀음을 극찬한 것입니다. 오늘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핵심을 찌르는 진정성 있는 쓴소리는 필수적입니다. 귀에 거슬리는 직언이라도 나를 깨우는 일침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문일침. 정수리를 찌르는 가장 예리하고 따끔한 충고. 정문일침. 상대방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찌르거나 사안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어 혼미한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날카로운 비판이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정문일침. 달콤한 위로보다 때로는 본질을 꿰뚫는 뼈아픈 직언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가장 확실한 명약이 된다는 교훈입니다. 정문일침.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살신성인.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옳은 도리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살신성인. 이 성어는 유교의 성전인 논어 위령 공편에서 공자가 제자들에게 설파한 문답에서 유래합니다. 공자는 뜻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삶을 구하여 인을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제 몸을 죽여서라도 인을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 속에서 물리적 생존보다 도덕적 가치의 실현을 우위에 둔 선비 정신을 강조한 것입니다. 당시 이는 단순한 자해를 넘어 사회 정의와 질서를 바로잡는 최고 원리였기에 이를 위해 생명까지 던지는 행위는 인간 완성의 극치로 간주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극단적 개인주의 속에서 타인을 위한 이타적 희생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강력한 등불이 됩니다.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나 그가 남긴 숭고한 정신은 영원히 기억된다는 진리를 실천하며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견지해야 합니다. 살신성인. 자신의 이익이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인류의 정의, 국가, 타인의 생명 등 더 큰 가치나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숭고한 희생정신을 의미합니다. 살신성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의 선과 도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헌신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살신성인.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풍수지탄.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멋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풍수지탄. 이 성어는 한나라 시대 한영의 한시회전 권구에서 유래했습니다. 춘추시대 공자가 길을 가다 몹시 슬프게 우는 고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까닭을 묻자 고어는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며 한을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뜻을 품고 천하를 주유하다 늦게 고향에 돌아오니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는 뼈저린 회한이었습니다.
고원은 이 말을 남기고 곡기를 끊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고사는 바쁜 일상을 핑계로 가장 소중한 부모님에 대한 도리를 미루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곁에 계실 때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훗날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막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풍수지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깨닫고 깊이 후회하며 탄식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풍수지탄. 부모님과의 시간은 유한하므로 살아계실 때 미루지 말고 마음을 다해 효를 실천해야 한다는 뼈저린 교훈입니다. 풍수지탄.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다사다난. 여러 가지 일이 많고 어려움도 많다는 뜻입니다. 다사다난. 이 성어는 좌전 소공 4년에 기록된 다난의 사상에서 연원하여 훗날 여러 문헌을 거치며 정착된 관용적 표현입니다. 춘추시대 국가의 안위를 논하던 중 진나라 사신은 국가에 어려움이 많으면 도리어 나라를 굳건히 세울 수 있다며 위기 극복의 지혜를 통찰했습니다. 이후 오랜 역사를 거치며 전랑과 재해 등 수많은 사건과 겹치는 고난을 묘사할 때 두 단어가 자연스럽게 결합되었습니다. 특정한 단일 고사보다는 혼란스러운 난세를 견뎌낸 선인들의 역사적 경험이 압축된 성어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예상치 못한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본질이자 내면을 성숙시키는 밑거름임을 시사합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삶을 단단하게 다져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사다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상치 못한 여러 사건이 겹치고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사다난. 삶의 시련을 필연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이겨내는 굳건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다사다난.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일치월장. 날마다 나아가고 달마다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일치월장. 이 성어는 시경주송의 경지편에서 유래했습니다. 주나라 무왕이 통일 직후 세상을 떠나자 어린 나이에 즉위한 성왕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숙부주공의 보필을 받던 그는 훌륭한 정치를 펴기 위해 신하들에게 가르침을 청하며 내가 비록 어리고 하는 것이 적으나 날마다 나아가고 달마다 발전하여 배움을 밝게 빛내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훌륭한 군주가 되기 위한 어린 왕의 굳은 의지와 성찰에서 이 고사가 탄생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겸손한 태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일깨워줍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노력이 모여 큰 성취를 이룬다는 믿음으로 묵묵히 정진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일치월장. 학업, 기술 혹은 어떤 분야의 실력과 역량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눈에 띄게 발전하는 긍정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일치월장. 단기간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정진하는 태도가 결국 큰 성취를 이룬다는 교훈입니다. 일치월장.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황골탈태. 뼈를 바꾸고 태를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황골탈태. 이 성어는 남송의 승려 해옹이 지은 냉제화 권일에 명시된 기록에서 유래했습니다. 북송의 시인 황정견은 시를 짓는 비결을 묻는 이들에게 선인들의 글을 바탕으로 창조하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선인의 시에서 뜻을 취하되 내 말로 바꾸어 짓는 것을 환골법이라 하고 뜻을 깊이 헤아려 완전히 새로운 묘사로 빚어내는 것을 탈태법이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옛것을 철저히 익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창작의 고통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선 창조적 파괴와 질적 도약의 중요성을 깊이 일깨웁니다. 표면적 답습에 머물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스스로를 찬란하고 주체적으로 혁신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황골탈태. 본래 신화 문장을 지을 때 옛사람의 글귀에서 발상을 빌려와 전혀 새로운 형태의 훌륭한 작품으로 창조해내는 기법을 이루던 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사람의 모습이나 사물의 상태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완전히 변화했음을 비유적으로 의미합니다. 황골탈태. 옛것과 낡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끊임없는 혁신과 뼈를 깎는 자기 성찰을 통해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황골탈태.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호연지기.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크며 떳떳한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호연지기.
이 성어는 맹자의 공손추 상편에서 유래했습니다. 제자 공손추가 스승의 장점을 묻자 맹자는 나는 치우친 말을 잘 분별하며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라고 답했습니다. 맹자는 이 기운이 지극히 크고 굳세어 억지로 조장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오직 일상 속에서 의로운 행동을 끊임없이 축적하고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을 때 비로소 하늘과 땅 사이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떳떳한 도덕적 용기라고 그 본질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내면의 중심과 도덕적 잣대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일시적인 욕심을 버리고 평소 정의로운 행동을 쌓아감으로써 세상을 품는 당당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호연지기. 사사로운 욕심이나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도의의 뿌리를 두어 흔들림 없이 당당하고 대범한 마음가짐과 기상을 의미합니다. 호연지기. 일상에서 바른 도리를 꾸준히 실천하고 스스로에게 떳떳해야만 비로소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호연지기.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타산지서. 다른 산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타산지서. 이 성어는 시경소화의 항명편에서 유래했습니다. 춘추시대 이전 주나라 시대 무명의 시인은 자연의 이치를 노래하며 다른 산에 보잘것없는 돌이라도 옥을 가는 숫돌로 쓸 수 있다라고 읊었습니다. 옥을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도구가 아니라 거칠고 단단한 돌이 필요하듯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소인배의 행동이나 거친 비판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는 철학적 깨달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타인의 단점과 실수를 비난하기보다 자아 성찰의 거울로 삼는 지혜를 일깨워줍니다. 어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배움을 끄집어내어 내면을 성숙시키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타산지서. 다른 사람의 사소한 언행이나 실수, 심지어 좋지 않은 점조차도 자신을 수양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타산지서. 뛰어난 사람에게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어리석은 행동과 허물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어 자신을 연마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타산지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